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박할 때 시작하는 돈 관리 비법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브 램지 지음 백가에 옮김 물병자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빚더미에서 알부자 되는 7단계 프로젝트를 소개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20%의 지식과 80%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행동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통장 잔고에는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돈을 잘 관리하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면요, 우리 모두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또 어렵지도 않고요. 매우 단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 안에는요, 저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비상금을 모으고 빚을 갚고 그러면서 돈의 감각을 키워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생한 사례들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파산 위기에서 위기 탈출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무일푼으로 시작한 저자와 아내는요, 저자가 26살이 되던 해에 4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고수였고 동시에 남의 돈을 빌려서 끊임없이 재투자하는 데도 열심이었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부동산 투자 감각 덕에 어린 나이에도 백만장자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지만 잠시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3년 만에 모든 돈을 잃고 파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고소를 했고 집은 압류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첫째 아이와 새로 태어난 둘째 아기를 품에 안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돈에 관련된 많은 책을 읽고 또 직접 부자들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 매우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마주 보이는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돈에 관한 문제와 걱정들 그리고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정말로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닌 끝에 깨달은 사실은 거울 속에 내가 변화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진리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고 또 명쾌한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공해서 30년 동안 수많은 강연을 하게 되었고 또 파이낸셜 피스라는 대학을 또 설립을 했고요. 이 책 절박할 때 시작하는 돈 관리 비법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정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울 속에 자신을 직시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선은 자기 암시문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순간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옆집 사람들과 다르게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고 시작하라고 하네요. 우선 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직업의 안전성에 대한 맹신과 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리스크 없이 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 없는데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기 시작하면 몇 년 후 정말로
남들이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부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쉬운 길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잘못된 상식과 진실에 대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잘못된 상식,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퇴해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진실은 현실의 백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된 상식은요, 금융 전문가 모임에 참석하고 DVD 강연을 듣는 등 일주일에 3시간만 투자하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가요? 진실은요, 일주일에 3시간 투자해서 1억 연봉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잘못된 상식, 너무 바빠서 생활비 예산이나 노후 대책,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다. 진실은요, 이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 잘못된 상식과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돈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넘어야 하는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돈에 대한 무지이다. 나는 주변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그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경제 감각이 뛰어난 아기는 한 명도 없었다. 배우지 않았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 누군가 알려줘야 배우는 것이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태어날 때부터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제대로 배우겠다는 태도이다. 그 어떤 사람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제대로 관리하는 노하우를 배워서 꾸준히 실천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배우라는 말은 복잡한 학문적 지식을 쌓으라는 소리가 아니다. 현행 연금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올해 여름 휴가 비용을 모으기 위해 매달 돈을 얼마씩 모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외식비를 얼마나 줄이면 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 돈을 쓰라는 말이다. 이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산 세우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은 돈 관리에 있어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 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고생하고 빚의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파산하게 된다. 두 번째 걸림돌은 바로 남을 의식하는 소비이다. 사람들은 친구가 사는 차를 따라 사고 직장 동료에게 과시하기 위해 비싼 옷을 사면서 남의 눈이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렇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종종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빚더미에서 알부자 되는 7단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1단계에서 3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1단계 비상자금 100만 원 빨리 모으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있다. 바로 예산서이다. 귀찮고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산의 예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겠지만 매달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고 이에 맞춰서 생활하지 않으면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성공 사례에서 카이거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카이거 부부도 예산 세우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산 세우기였습니다. 특정 부분 지출이 많은 달에는 다른 부분에서 결제하게 되니까 사고 싶은 물건을 무작정 사고 보는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할 때는 더욱 악착같이 모으고 소비를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들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절제가 잘 되는 사람이었다면
애당초 빚더미에 올라앉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죠.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1단계 걸음마 과정은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단 그 시작으로 $1,000를 빨리 모아보도록 하자. 만약 연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라면 $500로 시작해도 좋지만 2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1,000를 모아야 한다. 지금 당장은 빚이나 다른 골칫거리에 신경 쓰지 말고 $1,000를 모으는 데 집중해보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단계를 먼저 빚부터 갚는 게 아니고 비상자금을 모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빚을 갚는 게 먼저일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재무 상담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빚을 먼저 갚게 했더니 중간에 돈을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생기면요. 비상자금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빚을 끌어다 쓴다는 거죠. 빚이 빚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일단은 비상시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라도 비상자금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요. 사람들이 쉽게 좌절을 하고 결국 돈의 주인이 되는 과정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빚 청산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작은 긴급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2단계 눈덩이 빚 없애기입니다. 비상금을 조금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겠죠? 이 책의 저자는요, 눈덩이 빚 없애기 과정에서 복잡한 공식을 보여주고 계산하기보다는요,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촉발시키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눈덩이 빚 없애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주택담보대출금은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에 이렇게 두고 나머지 다른 빚을 미상환 잔액이 적은 순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갚을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목록을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단기간에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서인데요. 빚 청산 과정에서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으로 정답을 100번 보여주는 것보다는요, 당장에 실천해야겠다는 동기를 한번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고 연체금을 만들지 않고요. 작은 빚부터 갚아나가면서 당장의 욕구를 희생하고 빚 청산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성공적으로 2단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중력인데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안 돼라고 말하고 절제할 줄 아는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기필코 빚을 없애고야 말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하고 다른 무엇보다 빚을 없애는데 주력해야만 빚을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도한다면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빚을 청산하는 데 집중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3단계 비상자금 완성하기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자잘한 어떤 빚도 없는 상태에서 기초 비상금까지 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비상자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을 날려보내는 것인데요. 1단계 걸음마 과정에서 기초 비상금을 마련했고 3단계에서는 이 비상자금에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완성된 비상자금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더라도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안심하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상자금을 모아두는 거죠. 왜 자기에게만 자꾸만 나쁜 일이 생기냐면서 머피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요. 강력한 머피 예방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단계에서 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비상자금을 마련한 다음에는요. 4단계 노후자금 마련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4단계 걸음마 과정은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려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4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금을 제외한 어떤 빚도 없고 넉넉한 비상자금도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어떤 부채도 없으니 마음만 먹으면 매달 목돈을 투자할 수 있다. 5단계는 학자금 마련하기입니다. 학자금 마련의 원칙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 학비가 어느 정도일지 미리 예상해 보도록 하고요. 예전에 대학 등록금과 현재의 등록금 수준을 비교해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는 등록금이 어느 정도로 인상되어 있을지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후자금과 학자금을 마련해 둔 다음에 6단계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6단계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요,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단계에서 주택자금 대출도 다 갚았으면요, 이제는 7단계 부자 되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돈을 잘 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신나게 즐기고 투자하고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서 정말 부자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부의 최고봉은 어디일까요? 바로 돈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걸음마 과정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쌓아온 경제 근력이 임계점에 이르면요. 돈은 충실한 하인이 되기를 맹세하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돈의 주인인 우리가 여전히 돈에게 할 일을 지시하고 임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이 지나면 돈이 돈을 벌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힘들게 페달을 밟고 오르막길을 오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희망이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사례들을 읽다 보면요, 정말로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돈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희망,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자녀들에게 넉넉한 유산도 남겨줄 수 있다는 희망,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금액을 또 불우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책을 덮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썼는데요. 정말로 읽다 보면은 희망이 솔솔 피어납니다. 이 책은 어느 날 보니까요, 빚에 쪼들리고 있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단계별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